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조직원이 아닌데도 단순 가담 또는 연루만으로도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심부름을 했다가 통장 대여 요청에 응했다가 송금 업무를 맡았다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을 때 방어를 위한 핵심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사기죄를 넘어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사기방조죄, 조직적 범죄가담 등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제주에서도 구직 사이트,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송금 대행 업무입니다. 현금 전달만 해주면 된다. 통장만 빌려주면 사례를 드린다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방어를 위한 핵심 대응 방안으로 첫 번째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범죄 인식 여부, 즉 고의성입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착각했다. 조직원과 직접 연결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 공고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업무 지시 방식, 급여 지급 내역 등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 가담인지, 조직적 공범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직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강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책인지, 방조에 불과한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방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공범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장 대여, 명의 제공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통장 제공입니다. 통장 양도, 체크카드 제공, OTP 전달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강요나 기망이 있었는지, 대가를 받지 않았는지, 즉시 반환 요청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동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고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는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